화나셨어요? 아니죠. 화가 났죠. 왜냐하면 저보다 갑자기 됐어요. 네. 정말 둘이서 합창하듯이 저는 같은 당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같은 더불어민주당? 어허. 제가 앵커해 드릴게요. 맞아요. 맞아. 오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앵커를 네. 공격하는 건 훌륭한 패널의 자질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오늘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서 걸어 나가야 아니에요.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청취하시는 분들이 맨날 싸우는 정치 방송 듣다가 재밌어서 들었는데 여기서도 싸우네 그러고 싹 돌려요. 어차피 여기 지금 다 저 공격 글 들어올 거 알고 그래요?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네. 들어왔고 적진인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나가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 아니요, 이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거 또 김장겸 때와 같이 헛발질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그 부분에서 전술핵 배치는 없다고 단언했고 또 거기 그 미국의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 부분의 핵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와 상관없는 것이다. 즉 핵 우산의 부분에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러 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 그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설득하려고 할 때 뭐 국어 외교 어쩌고 하더니 세상에 강대강으로 해서 이게 핵참화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서 이거야말로 국어 외교를 뛰어넘는 외교 참화예요. 참화.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엄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상당히 안타깝게 자, 생각합니다. 유해 최고위원님. 네. 발언하시죠. 우리 윤수아 의원님의 이름은 정말 보들보들하게 여성 이름 같은데 핵이 전혀 안 무서우신가 봐요.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쏘고 이러는 게 전혀 걱정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CNN과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인터뷰 내용이 항상 옳다 맞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귀를 좀 열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민주당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니 그런데 너무 정파적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전술핵 이야기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자꾸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아니 이 자체가 공포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는데 공포를 균형을 맞춘다? 그럼 플러스 알파를 더하자는 거예요. 공포감을 줄이고 불안감을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하죠. 즉 대화와 그러한 부분들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무슨 너무 공포의 균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말 이게 좀 싸구려 안보 장사 이런 부분인 이상도 이해가 유해 아니다. 최고위원님.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딱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전술핵 배치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저러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이게 주장한다. 이걸 좀 정리해 주세요.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요. 전술핵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배치를 다시 철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까지 설명하자면 내용이 길겠지만 지금 현재 핵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그전과 똑같이 다시 하자는 건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하자는 건데요. 안보 무슨 싸구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보는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6번째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고 한간에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술 핵 배치를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찬성을 하고 예스를 한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다들 거부를 하십니까? 안보가 불안하니까 전술 핵을 배치하자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면 듣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전술핵을 이야기하십시오.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술핵이 일단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 있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요 지금 저한테 우리 앵커님께서 계속해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길 바라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91년도에 근데 그거보다도.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술핵 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제 당에서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좀 설명해 주실 분들 계세요? 그 전에는 91년도까지는
예. 한 500개 정도의 770기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예. 독일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해서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핵 배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핵을 쥐고 뛰어드는 핵 배낭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술핵을 우리의 핵을 좀 우리 소형화시켰다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핵무기를? 이제 전략 예. 핵이라는 부분은 핵 우산, 예. 핵 확장 전략 이 부분은 실제로 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우산에 놓고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전략을 핵 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예. 전술핵은 바로 여기다 들여놓겠다는 것이에요.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하자.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원전까지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판에 전술핵을 만약 여기에 배치해 놓으면 그걸 목표로 타격점으로 해서 군사적 타격을 하면 우리는 남과북 다 죽어요. 그런 위험한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전술핵 자체는요, 우리 예.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임동현 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전술핵 운영 주체가 어차피 미국이고 전시 작전권도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핵우산과 뭐가 다른 거죠?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킬 필요 있나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게 사대주의 발상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이철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북핵 유기 대응 특위가 방미단으로 해서 13일 날 갔지 않습니까? 윤영석 의원, 강효상 의원, 앞서 얘기했던 이철우 단장, 그다음에 백승주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국책자문위원장인 박정희, 그다음에 김태호 전 통일연구원장이 가셨는데요. 박정희가 아니고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2박 4일 갔는데 이게 그 무슨 조야의 네. 그 소위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의 그런 핵심적인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연구단체와 만나서 좀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앞서 질문하신 분처럼 지금 전자권이 미국에 있고요. 이 무기 체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집권했던 정당에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가서 얘기하는 건 미국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의 그런 여론하고 좀 조금 이제 높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민감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사대적 발상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은 국민의당 입장은요? 애매하죠? 아니 국민의당도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 좀 하기 아주 그냥 저 정의당에서 국민의당 대변하세요. 아니, 일대잖아. 이 말씀을 좀 예. 드립시다. 예. 뭐냐면 2006년 9월 이후에 이 앞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4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 개성공단 다 닫고 금강산 관광 다 막고 해가지고요. 오히려 이제는 대화할 통로마저 싹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전술핵은 오히려요. 북을 더 고무시키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를 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전쟁 없는 우리 민족의 부분들을 만들자는 것이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목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수단이라는 거죠. 전 국민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의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상대인 북한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베를린에서 대통령께서 평화 화합의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손을 우리가 먼저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6차 핵실험 ICBM 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또 쏴대는 또 거 쐈고.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쟤들이 저렇게 한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방식이. 저 사람들은 어제 북한 여론조사 나온 것도 50% 넘더라고요. 우리도 핵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예. 그래서 이 전술핵에 대해서는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전술핵 배치는 없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외교나 국방에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협상력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가치예요. 보면. 레버리지를 갖는 게 좋겠다. 예. 근데 아하. 대통령이 미리 그걸 포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보면. 전략적 모호성도 예. 의미가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예. 그다음에 전략적- 두 번째로는 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자주 국방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너무나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하자고 하는 안건을 제가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사일이 사거리나 아니면 중량 톤수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2.5톤을 넘어가는 정찰용 드론 있잖아요. 예. 드론 같은 것도 사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로 로켓 발사하는 예. 고체 연료 로켓 있잖아요. 예. 이게 ICBM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못하고 있죠. 네, 과기정이 소속인데 우리 항우령 가서 물어보면 고체 로켓도 개발을 못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종속이 된 근데 그게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어떤 합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어느 정부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생각을 안 할 뿐더러 사실은 이번에 결의안 발의할 때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같이 하자 그랬는데 예. 다들 이거 미국과 관계에서 어렵다고 다 고개를 절레절 흔들어요. 예. 말로는 사대를 주장하면서 이게 사대주의적인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결의안에 참여도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예. 제 앞에 계시는 정의당 한마디만. 윤수아 형님을 비판을 한마디만 해드리겠어요. 할게요. 예. 아니 그렇게 하면 지금 매번 북한이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계속 싸우자는 이야기인데 그럼 국민은 어떻게 안심할 것이며 그 와중에 전술핵 배치 반대를 하더니 이번에는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안보리 통과 핵실험 제재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결의안 통과를 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예. 북한은 또 미사를 쐈습니다. 예. 도대체 이 안보는 어떻게 막으려고 할 건지 그러면 핵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 핵은 안 되고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 대책 방안도 없으면서 안보 파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걱정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말하면. 오늘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희 합참도 상응하는 차원에서 북한 미사일 동시에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도발점인 순환 비행장 목표로 서해안으로 발사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고요.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했고 군 당국의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화나셨어요? 아니죠. 화가 났죠. 왜냐하면 저보다 더 갑자기 센스. 네. 정말 둘이서 합창하듯이 저는 같은 당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같은 더불어민주당? 오호. 제가 앵커해 드릴게요. 맞아요. 오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앵커를 네. 공격하는 건 훌륭한 패널의 자질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오늘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서 걸어나가야 아니에요.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청취하시는 분들이 맨날 싸우는 정치 방송 듣다가 재밌어서 들었는데 여기서도 싸우네 그러고 싹 돌려요. 어차피 여기 지금 다 저 공격 글 들어올 거 알고 그래요?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아닌데. 들어왔고 적진인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나가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 아니요, 이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거 또 김장겸 때와 같이 헛발질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그 부분에서 전술핵 배치는 없다고 단언했고 또 거기 그 미국의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 부분의 핵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와 상관없는 것이다. 즉 핵 우산의 부분에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러 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 그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설득하려고 할 때 뭐 국어 외교 어쩌고 하더니 세상에 강대강으로 해서 이게 핵참화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서 이거야말로 국어 외교를 뛰어넘는 외교 참화예요. 참화.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엄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상당히 안타깝게 자, 생각합니다. 유해 최고위원님. 네. 발언하시죠. 우리 윤수아 의원님의 이름은 정말 보들보들하게 여성 이름 같은데 핵이 전혀 안 무서우신가 봐요.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쏘고 이러는 게 전혀 걱정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CNN과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인터뷰 내용이 항상 옳다,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대주의 발상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이철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북핵 유기 대응 특위가 방미단으로 해서 13일 날 갔지 않습니까? 윤영석 의원, 강효상 의원, 앞서 얘기했던 이철우 단장, 그다음에 백승주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국책자문위원장인 박정희, 그다음에 김태호 전 통일연구원장이 가셨는데요. 박정희가 아니고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2박 4일 갔는데 이게 그 무슨 조야의 그 소위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의 그런 핵심적인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연구단체와 만나서 좀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앞서 질문하신 분처럼 지금 전자권이 미국에 있고요. 이 무기 체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집권했던 정당에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가서 얘기하는 건 미국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의 그런 여론하고 좀 조금 이제 높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민감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사대적 발상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합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은 국민의당 입장은요? 애매하죠? 아니 국민의당도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 좀 하기 아니고 그냥 저 정의당에서 국민의당 대변하세요. 아니, 때잖아. 이 말씀을 좀 예. 드립시다. 예. 뭐냐면 2006년 9월 이후에 이 앞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4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 개성공단 다 닫고 금강산 관광 다 막고 해가지고요. 오히려 현재는 대화할 통로마저 싹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전술핵은 오히려요. 북을 더 고무시키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를 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전쟁 없는 우리 민족의 부분들을 만들자는 것이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목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수단이라는 거죠. 전 국민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의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상대인 북한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베를린에서 대통령께서 평화 화합의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손을 우리가 먼저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6차 핵실험 ICBM 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또 쏴대는 또 거 쐈고.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쟤들이 저렇게 한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방식이. 저 사람들은 어제 북한 여론조사 나온 것도 50% 넘더라고요. 우리도 핵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예. 그래서 이 전술핵에 대해서는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전술핵 배치는 없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셨죠.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외교나 국방에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협상력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가치예요. 보면. 레버리지를 갖는 게 좋겠다. 예. 근데 아하. 대통령이 미리 그걸 포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보면. 전략적 모성도 의미가 예.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예. 전략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자주 국방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너무나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하자고 하는 안건을 제가 발의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미사일이 사거리나 아니면 중량 톤수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2.5톤을 넘어가는 정찰용 드론 있잖아요. 예. 드론 같은 것도 사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로 로켓 발사하는 예. 고체 연료 로켓 있잖아요. 예. 이게 ICBM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귀를 좀 열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민주당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니 그런데 너무 정파적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전술핵 이야기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자꾸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예. 아니 이 자체가 공포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는데 공포를 균형을 맞춘다? 그럼 플러스 알파를 더하자는 거예요. 공포감을 줄이고 불안감을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하죠. 즉 대화와 그러한 부분들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낼 것이냐 예.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무슨 너무 공포의 균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말 이게 좀 싸구려 안보 장사 이런 부분인 이상도 이해가 아니다. 최고위원님,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딱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전술핵 배치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저러해서 찬성한다.
그러게 주장한다. 이걸 좀 정리해 주세요.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요. 전술핵 전술핵 배치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시 철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까지 설명하자면 내용이 길겠지만 지금 현재 핵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그전과 똑같이 다시 하자는 건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하자는 건데요. 안보 무슨 싸구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보는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6번째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고 한간에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술 핵 배치를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찬성을 하고 예스를 한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다들 거부를 하십니까? 안보가 불안하니까 전술 핵을 배치하자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면 듣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전술핵을 하십시오.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술핵이 일단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 있었는지 요걸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요 예. 지금 저한테 우리 앵커님께서 계속해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길 바라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91년도에 근데 그거보다도 근데 그걸 떠나서 예. 제가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술핵 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제 당에서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네. 분들이 좀 설명해 주실 그러니까 분들 계세요? 그 전에는 91년도까지는 예. 한 500개 정도의 770기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예. 독일 이런 데까지 포함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핵 배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핵을 쥐고 뛰어드는 핵 배낭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술핵을 핵을 좀 우리 소형화시켰다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다 두는 거예요. 핵무기를? 그런데 이제 전략 예. 핵이라는 부분은 핵 우산, 예. 핵 확장 전략 이 부분은 실제로 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우산에 놓고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핵 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예. 전술핵은 바로 여기다 들여놓겠다는 것이에요.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하자.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전까지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판에 전술핵을 만약에 여기에 배치해 놓으면 그걸 목표로 타격점으로 해서 군사적 타격을 하면 우리는 남과북 다 죽어요. 그런 위험한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전술핵 자체는요, 우리 예.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임동현 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전술핵 운영 주체가 어차피 미국이고 전시 작전권도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핵우산과 뭐가 다른 거죠?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킬 필요 있나요?